이번 시간에 이제 그 화학단은 끝나고 기권 들어가네요. 큰 단원 바뀝니다. 제목이 기권과 날씨. 이 기권과 날씨네요. 날씨. 그리고 소단원 1번이 기권과 지구기온, 기권과 지구기온. 그 다음에 우리 소단원 대기권 나오네요. 교과서 제목대로 써봅시다. 청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입니다. 청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54페이지. 같이 교과서 같이 보면 돼요. 자, 그럼 청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권이라는데, 기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권, 대기권 얘기하는 건데, 그 대기권이 몇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층을 구분하는 기준하고, 그 각 층이 왜 그렇게 구분되는지 그 원리, 그리고 그 각 층에서 나타나는 특징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탐구를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잡읍시다. 자, 뭐라 하냐. 일단 대기권 구분하는데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구분 기준을 탐구를 너무 좋아해가 맞죠? 하고 이제 어떤 데이터 같은 걸 보고 그려도 되고 맞죠? 아니면은 그 모양 자체를 유추해서 그려도 되는데 일단 그려보고 대기권 구분 기준을 탐구하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각 그 권의 특징을 찾아보자. 특징을 조사하자. 특징을 조사하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 그릴 수 있고 특징 알고 구분 기준 하는 것까지. 그럼 1번 한번 더 가볼까요? 첫 번째 이제 대기권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복사평형 나오는데 뭐 대기권에가 바로 쓰면 되겠네. 맞죠? 1번 대기권만 하면 끝나니까 1번 하면 끝나겠네요. 대기권 뭐 지구의 공기권이니까 설명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대기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참 그리기가 자 한번 그려보자. 그래도 이만큼 하면 될까? 자, 대기권 이렇게 하나 더 내릴까요? 이만큼 너무 기나? 이 구분 기준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표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온도 또는 기온이라고 해도 되겠죠. 공기 온도니까 온도 섭씨 온도에 따른 어떤 온도에 따른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높이로 보면 되죠. 높이 단위는 킬로미터. 그래서 구분 기준을 찾으라 하면 이 높이에 따른 뭐 온도로 하면 됩니다. 또는 높이에 따른 기온.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한번 그려보면 자, 쭉 감소를 하다가 쭉 올라갈수록 여기가 0이고 바닥이고 맞죠? 저기가 높은 곳이니까 쭉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다가 다시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나? 이거 화면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나오냐? 우리 지구에 영향 주는 거는 그거죠. 일단 저 위에 태양 하나 그려볼까요? 태양.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준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 2학년 때부터. 그럼 여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빛을 받으면서 올라간다 하면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부분까지 이건 지금 현재 지구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초창기 지구 모습이나 지금 우주의 다른 행성들 만약에 다른 별의 다른 행성들이 있다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따요.
요 위에 부분에는 뭐에 영향을 받냐? 이 항성, 지구 같으면 태양이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정확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요 밑에 부분은 뭐에 영향을 받냐?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이건 뭐냐면 그때 한번 얘기를 했지 싶은데 지구를 크다란 쇠구슬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어떤 가열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쇠구슬이 있는데 토치 같은 걸로 가스 같은 걸로 빨갛게 달고요. 그리고 나서 불을 탁 끄면 그 쇠구슬을 바로 만지면 큰일 나겠죠. 뜨거워서. 그 쇠구슬은 몇 시간 동안 열이 계속 나옵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도 아주 큰 쇠구슬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태양을 받아서 엄청 뜨거워졌고 그 다음에 태양이 없는 밤이 되더라도 그 지구에서 계속 열을 내놔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은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위에 부분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겠죠.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도대체? 왜 아랫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 아니고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고 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느냐? 초창기 지구 외계 행성들은 이렇게 생겼다는데 대부분 왜 그러냐? 공기 밀도죠. 공기는 대부분 아래쪽에 많이 있어요. 위에 이 공기가 있는 권이 대기권이잖아. 근데 공기가 있는 권이 대기권인데 여 위에 부분은 어떠냐면 공기가 희박합니다. 위에 부분은 공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적게 있어요. 희박.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비교적 많아요. 여기 공기가 아주 희박해요. 위에는. 이 공기가 뭐냐면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전달하려고 하면 여기 공기가 좀 있어야 전달이 잘 되는데 여기는 공기가 있지만 너무 적으니까 지구에서 나오는 열을 전달시켜 주지 못해요. 쇠구슬이 뜨거워졌다가 그 뜨거워진 열에서 나오는 거를 전달해 주지 못해. 그러면 지구에서 아래에서 나오는 영향을 못 받으니까 태양, 가까이 있는 태양으로 올라갈수록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감소하는 이유는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쭉 높이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쭉 줄어들면서 감소하다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공기가 희박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 것부터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초창기 지구 모습 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어진다는 걸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이런 식으로 행성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쭉 감소하다가 항성, 태양에서 나오는 게 많아지면서 다시 증가하는 게 원래 형태예요. 근데 지구는 아주 특이하게 여기서 갑자기 왜 되냐면 갑자기 온도가 왜 됩니까? 여기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저도 길은 몰라요 이거. 내려가던 게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쭉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훨씬 복잡해요. 다른 행성들보다. 초기 지구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되냐. 이 선이 헷갈리니까 쭉 감소하다가 다시 쭉 증가하다가 다시 또 쭉 감소하다가 다시 쭉 증가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시험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감소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왜 증가하냐?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서 갑자기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건 뭐냐? 특수한 층이 있어요. 특수한 에너지를 땡기는 층이 있어요. 이게 오존층인데요. 30kV 부근인데 화학식으로는 O3죠. O3.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얘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태양 에너지 중에 파장이 짧은 부분, 태양 자외선을 땡겨서 흡수해버려요. 태양 자외선 흡수해버립니다. 태양 자외선 흡수.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면 분명히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태양 에너지를 잡아 당겨 보니까 온도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그리고 나서 오존층이 없는 데는 다시 땅에서 나오는 게 줄어들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공기 밀도가 적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총 4개의 층으로 나와요. 맞죠? 그리고 이름이 있죠. 여기 제일 밑에 층, 여기 한 층, 여기까지 한 층, 또 여기까지 한 층 해서 4개인데, 요 제일 밑에 층 이름이 대륙권이죠, 대륙권.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오존층 있는 거, 태양 에너지를 땡기는 거,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중간권. 저 위에를 열권이라고 합니다, 열권. 뭐 이런 거 외워도 되고, 뭐 안 외워도 ABC대로 알고 있어도 되고, 맞죠? 그러면 이 오존층에서 태양 자외선을 없앤다. 자외선이 굉장히 생명체한테 좋은가, 나쁜가?
나쁘죠. 그래서 식물을 고사시키고 암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노출된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못 산다라고 합니다. 그걸 태양이 오존층에서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꼭 많이 나와요. 그 설명에 맞죠? 그래서 얘는 태양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행성의 지상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초창기에는 분명히 오존층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쭉 감수하더니 오존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땅보다는 바다에서 먼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관련이 있어요. 땅에 생겨봐야 태양 오존층이 없을 때니까 태양 자외선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물속에 태양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물속에 생명체가 살기 시작하죠.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뭐 미역죽으로 비슷한 게 이렇게 막 많이 살게 되고 맞죠? 걔네들이 식물이니까 광합성을 해서 O2가 많이 나오죠. 산소가. 그리고 그게 올라가다가 햇빛하고 반응해가지고 O2가 O3로 바뀔 거예요. O3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서 오존층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이제 태양 자외선을 흡수해서 막아주니까 물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양서류처럼 중간으로 왔다가 땅 밖으로 나와서 포유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식을 했을 가능성도 높죠. 맞죠? 그래서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을 땡긴다는 것 때문에 자외선을 땡긴다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지금 오존층이 없다 하면 원래 형태대로 두 가지로 끝나버려요. 근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꼭 오존층이 존재하는 성층권 의미를 알아야겠죠. 다른 행성에는 없으니까. 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안정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대류 있나 없나 하는 거. 지금 내가 공기를 각 층마다 공기를 그릴 건데요. 공기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공기를 그렸고요. 각 층별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파란색으로도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도. 파란색. 그럼 한번 보세요. 자, 빨간 공기하고 대륙권에서 빨간 공기하고 파란 공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 공기죠, 전부 다. 제가 각 층별로 오른쪽에 있는데 빨간 게 맞죠? 오른쪽이 빨간 공기, 왼쪽에 파란 공기인데 온도가 가로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빨간 공기가 더운 공기, 왼쪽에 있는 게 요게 파란 공기가 찬 공기입니다. 그러면 더운 공기 어디로 가나요? 밀도가 작아서. 더운 공기, 밀도 작은 거 위로 가죠. 찬 공기 어디로 가요? 그렇죠, 아래로 가죠. 여기서 보세요. 성층권에서 빨간 공기 오른쪽에 있는 거 더운 공기 위로 가죠. 찬 공기 아래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 중간권 더운 공기 위로 가죠. 왼쪽에 있는 거 찬 공기 아래로 갑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거 열권에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갑니다. 그럼 좀 차이점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 찾을 수 있겠죠. 뭐냐 보세요. 이 대륙권에서 봤을 때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가고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위아래가 섞이죠.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섞이는 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섞이는 거 뭐라 합니까? 대류작용이라고 하죠. 대류작용. 그래서 얘는 대류작용이 있겠죠. 대륙권에는. 성층권 보세요. 성층권 여기죠. 위에 있는 거는 위로 가요. 아래에 있는 거는 아래로 가요. 위아래가 섞일 수 절대 없죠. 위에 거 위로 갈락하고 밑에 거 밑으로 갈락하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다? 성층권에는 대류작용이 없다. 맞습니까? 섞일 수가 없다. 위아래 섞이는 게 대류니까. 중간권은 아래 게 위로 위에 게 아래로 대류작용 있죠. 대류작용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열권 위에 거 위로 가고 밑으로 가니까 안 섞이죠. 대류작용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이렇게 안정도를 판정하면 됩니다. 그럼 대류가 있다는 거는 위아래가 막 섞이는 거잖아. 그럼 위아래가 막 섞이는 거는 기층이 안정한 걸까요? 불안정한 걸까요? 당연히 섞이고 막 빙글빙글 도니까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 그럼 이것만 판독하면 기층 안정도도 다 분석이 됩니다. 대류장이 없으니까 위아래가 안 섞이니까 얘는 안정. 그 다음에 중간 거는 또 뭐가 됩니까? 불안정. 그리고 대류장이 없죠? 그러면 안정. 맞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싶어요. 안정한 대로 날아다니겠나? 불안정한 대로 날아다니겠나? 당연히 안정한 대로 날아다니겠죠. 높이 가는 것보다 낮게 가는 게 연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여기로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성층권에서 대류작용이 없어서 기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무슨 항로로 이용된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요 특징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그림 다 그렸어요. 지금 보세요. 구분 기준
구분 기준 안 써줬는데 써줄까요? 구분 기준. 이거 써줄 거 같아. 까먹을라 또. 대기권 구분 기준. 그래프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 얘기했죠. 높이에 따른, 맞죠? 높이에 따른, 또는 고도로 해도 되겠죠. 고도에 따른 온도, 맞죠? 온도 분포 또는 기온 분포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맞죠? 이거 색깔이 있는 걸로 쓸 거야. 구분 기준 꼭 알아두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온도 분포를 가지고 구분을 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니까 어찌 됐다?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하다가 나오는 거, 밑에서 나오는 거, 오존층이 에너지 흡수하면서 올라가다가 오존층 없는 데서는 다시 지구에서 나오는 게 줄어드니까 감소하다가, 자, 위에부터는 또 태양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증가한다. 이렇게가 4개로 나온다 했습니다. 오존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대류가 있나 없나를 각 층별 공기 온도를 가지고 정했었고, 그걸로 대류가 없으면 안정하고 대류가 있으면 습기니까 불안정하다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특징을 좀 더 찾아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뵐 건데, 이 대류작용이 있으면 공기가 위아래로 섞인다.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간다 라고 했잖아.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간다. 우리 뒤에 가서 뵐 건데,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뭘 만들면 구름을 만들 수 있어요. 구름을 만들면 눈비가 오겠죠. 그거 기상현상이죠. 대류가 있으면 기상현상이 동그라미로 할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대류권에 제일 중요한 게 대류작용이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대류작용이 없는 성층권은 당연히 기상현상 없을 거고, 열권도 마찬가지 대류작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상현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죠. 대류작용이 있는 어디, 중간권에도 분명히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상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기상현상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기는. 대류가 있지만 기상현상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죠. 왜 없냐? 왜 없겠어 이거?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 구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름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입니다. 거꾸로 섬세게쓰기면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교과서는 문제집 같은 거 나올 거예요. 맞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중간권에는 대류작용이 있어도 뭐가 안 일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 수증기가 없느냐? 같은 지구 공기권인데 왜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같은 대류가 있는 중간권에는 왜 갑자기 수증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보면 좀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금방 보이죠. 뭐 적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대류권에는 뭐 대류가 돌고 하니까 바다도니까 수증기가 많아요. 그럼 이 수증기는 원래 중간권까지 이렇게 퍼져야 되죠. 근데 안 퍼집니다. 왜 안 퍼지냐면 성층권 때문이죠. 아래에 있는 공기는 아래로만 갈락하고 위에 있는 공기는 위로만 갈락해요. 수증기가 아래에 있어도 위로 못 올라가요. 성층권이 안정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못 가니까 수증기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이게 좀 심층이니까 이렇게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류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지금 특징도 조사해야 되잖아, 맞죠? 대류작용, 불안정, 기상현상이겠죠. 기상현상이 최고겠죠. 그 다음에 중간권은 어떻게 해요? 성층권은 어떻나? 오존층이죠. 이것 때문에 층이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존층이 없다 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끝이에요. 오존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거죠. 이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고 생명체를 보호하고 대류작용이 없고 안정되다.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그리고 중간권은 대류작용이 있어서 불안정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안 생긴다 하는 거. 그 다음 또 뭐 특징을 중간권에 더한다 그러면 우주에서 날라오는 거 있죠.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면 타죠. 유성이라 하나? 유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막 탑니다. 공기 마찰에 의해서. 맞죠? 그게 유성인데 유성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유성이 여기서 출현합니다. 아, 쌤 공기 만난다 어떻게 했으니까 대기권은 10건 붙으니까 10건부터 타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10건은 공기가 어떻다? 희박하다. 공기 양이 적기 때문에 타는 양이 너무 적어서 유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중간권까지 정도 와야 이제 공기 밀도가 좀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서 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이름 바뀌죠. 운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성 출현하는 게 여기고요. 그 정도. 그리고 그래프가 제일 왼쪽으로 가 있죠. 지금 제일 왼쪽 가 있죠. 무슨 기온이다? 최저 기온이 나타납니다. 중간권에서. 최저 기온. 그리고 10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0건 같은 경우는 어떻노?
대류가 없어서 안정적이다 하는 거랑 공기가 희박해요. 그럼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햇빛이 비치면 막 80도, 90도 올라가고 해가 지고 나면 열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공기가 적으니까 뭐 또 마이너스 80도, 마이너스 100도 갑니다. 그래서 밤낮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열권에는 큰 일교차가 생기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데 얘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의 영향을 받죠. 태양 에너지 와가지고 punk팡 부딪히고 뭐 태양 광자들이 부딪히면서 반짝반짝 예쁘게 맞죠. 보일 수 있죠. 그거 뭐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합니다. 오로라. 그리고 인공위성 날라다니는 게 이거 같은데요. 뭐 그런 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정도. 그래서 크게 보면 지구 대기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락하는 거 꼭 알아야 될 거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구에는 오존층이 중간에 있어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하는 거 그림 모양 그 다음에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이렇게 다시 바뀌겠죠. 그리고 각 층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대류가 있나 없나를 조사한 다음에 대류가 있으면 불안정하고 없으면 안정하다. 그럼 대류가 있는 곳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생기고 그 기상현상이 생기는 곳은 대류권밖에 없는데 왜 중간간에는 안 생기냐?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기층 안정도를 분석할 때 그냥 외워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따뜻한 공기, 찬 공기를 표시한 다음에 따신 공기가 위로 가고 찬 공기가 내려가는 걸 가지고 습기나 안 습기나를 보고 대류 유무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이렇게 쓰면 뭐 응용된 문제 같은 것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21분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뭘 할 것 같으냐 다음 시간 다음에 보면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